안녕하세요. 나도 피터 린치 나피터입니다. 오늘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요. 다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월가의 영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86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피터 린치가 분류한 기업의 주식 유형으로 저성장주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장주는 성숙한 대기업 주식으로 대체로 GNP보다 약간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 동네 도서관이나 주식 중개인을 통해 얻은 자료에서 주식 차트를 보며 저성장주를 찾는 일은 아주 쉽다. 휴스턴 인더스트리즈와 같은 저성장주의 차트는 델라웨어주의 지형도처럼 굴곡진 언덕 없이 완만한 움직임을 보인다. 저성장주의 뚜렷한 또 다른 특징은 정기적으로 넉넉한 배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2에서 4% 수준으로 성장하는 저성장주가 많지 않다. 빨리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주가도 빨리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익 성장이 곧 회사를 살찌우는 것이라면 저성장주의 투자에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대형 우량주 대형 우량주의 예를 들자면 코카콜라, 브리스톨 마이어스, 프록터 앤드 갬블 등을 들 수 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 거대한 기업들은 민첩하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저성장주보다 빠르게 성장한다. 대형 우량주에 투자하면 구룽지처럼 완만하게 연 10에서 12%의 수익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언제 어떤 가격에 매수하느냐에 따라 대형 우량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 P&G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종목은 1980년대 내내 좋은 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1963년에 매수했다면 투자 금액의 4배가 되는 수익을 냈을 뿐이다. 25년 동안 보유해서 그 정도 수익이라면 그다지 신통한 실적은 아니다. 채권이나 MMF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보다 나을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내 포트폴리오에는 대형 우량주 일부가 항상 포함되어 있다. 경기 침체가 도래하거나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대형 우량주는 포트폴리오를 지켜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이다. 모두 알다시피 이러한 기업은 쉽게 파산하지 않는 기업이며 위기 상황만 넘기면 조만간 재평가를 통해 주가가 회복된다. 고성장주 고성장주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군으로 연 20에서 25%의 성장률을 보이는 작고 적극적인 신생기업이다. 현명하게 선택할 경우 고성장주에서는 10루타 내지 40루타의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 규모가 작을 때는 고성장주 한두 개만 적중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고성장주가 꼭 고성장 업종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저성장 업종에서도 확장할 여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성장주가 될 수 있다. 성장률이 2%에 불과한 호텔 업종의 경우에도 메리어트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 점유율을 확장하며 연 20%씩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고성장주는 위험성이 높다. 특히 의욕만 앞서다가 자금 부족에 직면한 신생기업들은 위험하다.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대개 파산법 11장에 따라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또한 월스트리트는 동력이 약해져 저성장주의 단계로 접어드는 고성장주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쏟아지는 매물로 인해 주가는 내리막길을 걷는다. 따라서 소형 고성장주는 자칫 사라질 위험이 있지만 대형 고성장주는 회사의 입지가 흔들리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위험이 있다. 일단 고성장주가 너무 크게 성장하면 소인국에 도착한 걸리버와 같은 공경에 처하게 된다. 팔다리를 뻗을 곳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성장을 지속하는 한 고성장주는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최고의 종목이다. 나는 대차대조표가 건전하고 큰 수익을 보이는 고성장주를 찾는다. 여기에 숨은 투자의 비결은 이 종목이 언제 성장을 멈출 것인지, 그만한 성장에 대해 얼마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경기순환주 경기순환주는 회사의 매출과 수익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정하게 오르내린다. 성장 업종에서는 사업이 계속 확장되지만 경기순환 업종에서는
사업이 확장과 수축을 되풀이한다. 자동차 및 항공기 회사, 타이어 회사, 철강 회사, 화학 회사 등은 모두 경기순환주다. 경기순환주의 차트는 평평한 델라웨어주의 지형을 닮은 저성장주와 달리 거짓말 탐지 그래프나 알프스 산맥의 지도처럼 들쭉날쭉하다. 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 활력을 되찾게 되면 경기순환 기업은 번창하고 이 회사의 주가는 대형 우량주보다 훨씬 빠르게 상승한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이면 경기순환주는 더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주주들의 지갑도 더 얄팍해진다. 순환주기의 잘못된 시점에 이러한 유형의 주식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날릴 수 있으며 주가가 다시 상승하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경기순환주는 주식의 모든 유형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유형이다. 경기순환주는 투자자들이 안전한 주식이라고 생각하며 매수했다가 투자금을 잃고 마는 상황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식 유형이다. 게다가 주요 경기순환주는 대기업이거나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명 회사들이므로 믿음직한 대형 우량주와 혼동하기 쉽다. 또한 경기순환주에 투자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한다. 따라서 경기 하강이나 상승을 암시하는 초기 신호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회생주로 분류되는 기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짓눌려 파산법 11장에 따라 간신히 연명하는 기업들이다. 이들은 저성장주가 아니라 무성장주다. 회생주는 크라이슬러처럼 파산 가능성을 안고 있는 기업이다. 실제로 크라이슬러는 경기순환주지만 순환주기에 너무 심하게 하락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절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영이 부실한 경기순환주는 크라이슬러만큼 파산 위험이 있거나 그보다 조금 사정이 낮더라도 포드가 치른 극심한 고통을 언제든지 겪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도 또 다른 기회가 숨어 있다. 크라이슬러, 포드, 펜센트럴 등 수많은 기업이 입증했듯이 회생주는 잃었던 기반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는 특징을 보인다. 성공적인 회생주에 투자할 때 가장 좋은 점은 다른 주식 유형에 비해 주가의 등락이 전체 시장 상황 때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자산주란 월스트리트 사람들은 모르지만 당신은 알고 있는 값이 있는 자산을 보유한 기업을 말한다. 자산주는 현장에 대한 강점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주식이다. 나는 알리코라는 작고 평범한 유구회사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 회사는 에버글레이즈 가장자리에 있는 소도시 라벨르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왜소한 소나무와 야자나무, 주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소 몇 마리,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지만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20명 남짓의 직원들이 전부였다. 특별히 흥미를 끌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당시 이 회사 주식은 $20 미만으로 살 수 있었다. 하지만 10년 뒤에는 토지 가치만 해도 주당 $200가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괴팍하지만 똑똑했던 노인 벤 힐 그래핀 2세는 계속 이 회사의 주식을 사어 모으면서 월스트리트가 알리코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지금쯤 틀림없이 거부가 되었을 것이다. 자산주 투자기에는 어디에나 널려 있다. 물론 자산을 보유한 회사에 대한 실용적인 지식을 가져야 하지만 일단 내용을 이해하고 나면 오로지 인내심만 있으면 된다. 나는 주에서 기는 주로. 주식은 처음에 어떤 유형으로 분류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운영해 오면서 한 유형으로 시작해 다른 유형으로 바뀌는 주식을 수없이 모았다. 고성장주는 한때 잘 나가지만 나중에는 너무 오랫동안 달린 사람처럼 탈진하고 만다. 어떤 고성장주도 두 자릿수 성장률을 영원히 지속할 수는 없다. 조만간 지쳐서 한 자릿수 성장률의 저성장주나 대형 우량주로 안착한다. 디지털과 월마트를 구분하라. 저성장주, 고성장주, 대형 우량주, 회생주, 경기순환주, 자산주 중에 어떤 주식을 원하는가? 주식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투자 논리를 개발하는 첫 단계다. 이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어떤 논리가 성립될 것인지 알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투자 논리를 구성하는 더 구체적인 요소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 216페이지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요약 내용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나도 피터 린치 나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